이동섭 의원님께서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원내 수석으로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간곡히 청을 드렸고, 아시다시피 저보다 훨씬 오랜 동안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전문성들을 갖고 계시고 또 특히 이런 협상력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역량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인영 대표님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님보다 나이가 젊잖아요. 근데 원내 수석은 우리 그런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신 이동섭 수석님께서 아주 좋은 훌륭한 역할을 해주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사보임 문제인데요. 사보임은 최입의 우리 임재훈 두 분 사개특위 위원께서 자진 사임의 뜻을 밝혀주셨고, 제가 최입의 의원을 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의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도 논의를 했고, 또 특히 사개특위 지금 패스트트랙 그 문제들도 의논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강제 사보임에 대한 정상화는 김성식 의원님도 저도 같이 공헌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님께서 사개특위 간사로 다시 들어가서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랑 호흡을 맞춰서 실무적인 현장 경험과 또 전문적인 또 법조인으로서의 지식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법안과 검경사건 조정에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고 계신 우리 권은희 의원님께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바른미래당에 역할을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저는 다른 원내 또 일이 있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님께서 대신 사개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태규 의원님도 평소에 이 사법개혁과 관련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 소신도 확신이 확고하시고요. 그래서 저랑 어제 좀 많은 대화를 나눴고 기본적인 생각과 방향들을 공유하면서 이태규 의원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사보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님께서 사개특위 간사로, 이태규 의원님께서 저희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으로 사보임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서 다들 놀라셨죠? 예. 저도 사실은 예상치 못했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 좀 좋게 봐주시고 부족한 점들 많이 좀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일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새롭게 선출된 원내 지도부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정상화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주로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줄곧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당내 문제는 이미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실천만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다른 정상화, 그 과제인 국회 정상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패스트트랙 전국을 거치면서 지금 국회가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말꼬리 잡고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사태를 장기화시키는 것이 본인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정치가 바로 낡은 정치입니다. 경제 상황이 점점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국회 파행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당 원내대표 선거가 마무리된 지금이 여야 모두가 출구 전략을 찾을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앞장서서 불을 꺼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앞다투어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으로서 참으로 철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지 개탄스럽습니다. 오죽하면 이낙연 총리께서 나서서 상대를 청산 대상으로 보지 말고 여당도 좀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와중에 청와대까지 5당 대표 회담이니 뭐니 해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참으로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청와대는 1대1 연쇄 영수회담 형식으로 여야 5당 대표를 순차적으로 모두 만나는 해법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할 만큼 했으면 장외투쟁 그만하고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 옳습니다. 패스트트랙 사태의 이면에는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성의 있게 임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며 시간을 질질 끌었던 탓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저만큼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제가 강제 사보임까지 당하면서 졸지에 반개혁 세력으로 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원내대표가 된 만큼 여야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서 사태를 일단락 짓고 다음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교섭단체 대표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티타임도 좋고 호프타임도 좋고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밥 잘 사주는 누나로 말씀하셨으니까 이인영 대표께서 맥주 한잔 사주는 형님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히 안 볼 사이가 아니라면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각자 가진 생각들을 내놓고 그렇게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해법은 찾아지는 게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평지풍파 국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6년 총선이 끝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국정감사를 하던 와중에 최순실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탄핵, 대선, 그리고 대선 1년 뒤에 지방선거, 지금 3년간 바람잘 날이 없이 큰 싸움만 있었지 국회가 제대로 마무리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남은 1년만큼은 안 싸우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유능한 조종자로서 대화와 타협의 생산적인 정치를 주도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하셔서 한국당이 협의체로 들어와 다시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선거제도 개편도 다시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뭐 앞에 홍영표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늘 이 패스트트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국당을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의 없이 본회의장으로 가게 되면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국당과 함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검찰개혁 법안도 그렇고 또 선거제 개혁도 그렇고 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합의가 안 될 경우 그럼 어떡하냐? 그럼 가는 겁니다. 이걸 자꾸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하거나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또 한국당이 지금 그냥 저렇게 무책임하게 바깥에 떠들고 있으면 이 패스트트랙의 시간들은 가서 본회의장에 상정되는 겁니다. 물론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나중 문제겠지만 이 법안이 그냥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로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대표님 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제 한 가지씩 제안하셨잖아요. 네. 그 이제 국민들 뭐 10명 중에 6명은 자유한국당에 이제 장외투쟁이 좀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말 했는데 이제 장외투쟁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저는 뭐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패스트트랙이 진행됐고 한국당의 입장에서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민생이 너무 절박한 상황에 있고 또 국회에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일부 지지층만을 보고 우리가 정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우리가 무리하게 조금 강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잡아줄 명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인영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과 사과를 하면 저는 조건 없이 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와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뭐 무엇을 못할 수 있겠어요. 대화를 해야 일단 문제가 풀리니까. 예. 이제 원내대표 선출되고 나서 손학규 대표랑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있으신지 또 정책위의장 인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책위 의장은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만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는 이게 한 호흡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내정책도 그래서 대표님과 의논을 드릴 생각이 있고요. 어제 통화를 했고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원내대변인은 내일이나 모레쯤 저희가 지금 일부 해외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셔서 바로바로 이렇게 소통이 좀 못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뭐 가장 중요한 원내 수석부터 이렇게 하고 제가 정말 뭐 이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정말 고심 끝에 청을 드렸고 특히 우리 당이 아까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갈등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중재하고 또 역할을 해주실 분도 필요하다. 지금 원내의 역할이 여야의 그냥 협상력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사리 수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지도부 퇴진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도부 퇴진에 대한 어떤 추구 전략 같은 거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제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가 우리 당이 지금 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 손학규 대표님께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시라 생각하고요. 그 방식과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또 대표님과 또 의논을 하고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총의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올해 5.18인데 네. 율리특위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지금 게 한국당 남원 네. 네. 다음 입장이 윤리특위는 조속히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문위원회가 파행으로 되고 지금 일부 자문위원들이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자문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윤리특위에서 내용을 결정하자라는 의견을 주는 것 같은데요. 윤리특위 우리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님과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뭐 거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조속히 자문위를 빨리 정상화해서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윤리특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5.18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조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매듭을 해야 된다,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청와대 1대1 연수회담 제안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 다른 당 같은 경우는 손학규 대표가 이제 손학규 대표와의 그 청와대 회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손학규 대표 취임 이후에 회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당연히 손 대표님이 현직 당 대표로 계시면 손 대표님이 가시는 게 맞죠. 예, 그거는 그 퇴진 여부와 상관없이 그 당시에 우리 당의 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내 갈등이 계속 문제되는데 가까운 시민은 어떻게 네네. 그것도 실무적인 걸 준비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또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 원내대표 선거 때문에 일정을 미뤘던 일정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단 워크숍을 갖도록 하겠고요. 당내 갈등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막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당이 두 쪽 날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새로운 또 전환을 맞이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김관영 원내대표의 정책 결단으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고 또 지금 이런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 속에서 또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다들 우리 바른미래당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또 현명한 판단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만나보면 특히 우리 당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걱정하시는 마음을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우리가 결의한 대로 화합하고 또 자강해서 혁신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내 수석님께 여쭤볼 거 없어요. 실제 여러 가지 협상이나 내용들은 우리 수석님께서 전담해서 하실 겁니다. 지금 현안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석님도 이제 한국당 그리고 민주당의 수석님들과 바로 소통하셔서 이렇게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